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구역이 확대된 이후 다시 집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고된 첫날 걱정과 달리 잠잠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견할 수 없습니다. 김해에서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 이어지는 동물 학대,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원 예정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약속한 채용 공고는 나지 않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경제돋보기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지 사흘째입니다. 24일 예고됐던 첫 집회는 열리지 않았고 마을은 평온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소음 없는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입니다. 연일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던 곳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수막만 있을 뿐 집회에 쓰던 물건들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사저 울타리에서 반경 300m로 확대된 뒤 상황입니다. 사흘째 평온한 일상을 맞고 있는 평산마을. 그러나 주민들은 우려를 호소합니다. 경호구역 내 스피커 등을 사용한 집회가 금지되자 단체들이 경호구역 밖 마을 입구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4곳의 보수단체가 24일부터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진입로를 두고 40여 가구가 사는 마을. 기존처럼 확성기나 욕설, 차량 등의 시위가 이어진다면 피해는 마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70도 달라져, 170도. 주말 되면 저 밑에가 집회 신고되고 요놈 되면 그거 뭐 적게 오면 이제 주말 때 봐야 되겠죠. 24일 예고된 첫 집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난히 지낸 평산마을.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마을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의 다리가 부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고양이를 실수로 밟았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전히 자신과 고양이가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고양이를 걷어찹니다. 의자 밑으로 숨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한 차례 더 발길질합니다.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서는 마구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1일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를 당한 고양이는 이곳에서 키우던 반려묘였는데 점주가 해외 출장을 나간 사이 50대 직원 A씨가 고양이를 고의로 발로 찬 겁니다. A씨의 무참한 발길질에 태어난 지 7개월 된 새끼 고양이 다리 4곳이 모두 부러졌습니다. 방구가 한번 차일 때마다 제 심장이 뭔가 찢어지는 기분?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A씨는 자신과 고양이가 부딪히며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 번 밟은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 왜 발로 밟으신 건가요? 일하는데 고양이가 부딪혔는데요. 고양이를 실제 발로 밟으셨더라고요. 몇 차례 걸쳐서. 몇 차례요? 아저씨, 무슨 몇 차례요?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확인하고 안 하고 말 똑바로 하세요. 동물단체는 지난 23일 A씨를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 서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항상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처벌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2021년 기준 전국 동물학대 건수는 약 100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물보호법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실제 입건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창원에서는 길고양이 2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습니다. 미흡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동물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소식을 짚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넓게는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일 텐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죠. 전화로 여성원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성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정책자금 지원일 텐데요. 규모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나 각 가정이나 모두 목돈이 들어갈 때라서 아무래도 자금 지원이 꼭 필요할 때죠. 우선 추석 전에 그 사업 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21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데요. 네. 그중에 추석 명절 특별자금은 1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수요에 맞춰서 지난 16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당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에 두 종류로 110억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상회복 특별자금이라는 거고, 이거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신용 저소득 특별자금이라는 건데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업체가 대상이고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도내에서 융자 금액에 대해서 1년간 2.5% 이자와 1년치 보정 수수료 0.5%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얼마나 풀리느냐일 텐데요. 경남도는 이 추석을 맞이해 갖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갖고 지역사랑 상품권 총 1,620억 원치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29일에 경남사랑 상품권 120억 원과 9월 2일에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이지 20억 원치를 발행합니다. 네. 각 시군에서도 9월 중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1,48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민간 협력 배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 배달 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후기를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첨해가지고 경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행사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렴하면서 믿을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 준비도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다고요? 경남도에서 이 경남몰이라는 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경남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추석 기획 전
또 7일간의 동행축제 등 이 다양한 행사를 열고요. 오는 9월 12일까지 500여 개의 추석 기획전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중복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9월 1일부터 7일까지 2022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함께하는 세일 축제도 준비 중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그 11월까지 국내 온라인 소셜 커머스인 경남 전용관에서 할인 쿠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에서 일정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솟은 물가에 추석 준비를 걱정하는 많은 도민에게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제 돋보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3일) 하루 경남에서는 9,6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34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930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진주, 양산, 거제 등의 순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5만 5,804명, 재택치료자는 4만 9,285명입니다. 또 치료 중인 40대 환자 1명과 60대에서 90대 환자 6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34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4%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국립창원대학교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수와 신문사 임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교수 임용을 준비하던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채용 알선을 대가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는 교수직 채용은 물론 공고조차 나지 않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양산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23분 동안 3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내린 폭우와 낭뢰로 창원 지역에는 신호등 고장이 잇따랐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창원에는 20mm의 비와 낭뢰가 발생해 경남도청과 상남동, 의창구 일대 35개 신호등이 정지됐습니다. 다행히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호등은 10시 30분쯤 모두 복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경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사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계약서 기준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6일까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800가구에는 연간 최대 150만 원, 5년간 최대 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양산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31개 종목에 11,200여 명의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개회식은 26일 오후 6시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은 29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오는 29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휴장 기간 케이블카 주요 부품 비파괴 검사와 시설물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정비 작업을 마친 뒤 9월 3일 재운행되며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